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이 캐릭터를 이동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키보드 입력값을 받아서 화살표 키를 누르거나 아니면 WASD 이렇게 많이 누르죠. 키보드 값을 눌러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이동 스크립트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동 스크립트를 만들기 위해서 프로젝트 뷰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를 눌러서 스크립트 하나를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스크립트의 이름은 플레이어 무브라고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를 지어주고요. 얘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이제 캐릭터를 이동을 하도록 할 건데요. 이동 속도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동 속도 변수, 마찬가지로 이 클래스 밑에다가, 클래스 이름 밑에다 public float 실수형 변수를 넣어주는데, move speed라는 변수를 넣어줄게요. move speed는, 몇이 정도 할까요? 한 7F 정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도 원하시는 속도로 넣어주셔도 돼요. 너무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더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우스 입력값을 받아와야겠죠? 마우스 입력값을 받아와서 실시간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업데이트 함수에서 이제 입력값을 받아올 건데요. float 해서 h라고 하면 호라이존탈 값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니티 에디터 상에서 여기 에딧의 프로젝트 세팅에 인풋 매니저 있었죠? 이 중에서 이제 호라이존탈과 벌티컬을 받아오도록 할 건데요. 호라이존탈 같은 경우는 보시면 네거티브 버튼에 left가 있고요. 포지티브 버튼에 right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left는 키보드의 화살표에서 왼쪽 키예요. 그리고 right는 오른쪽 키예요. 그리고 Alt 네거티브 버튼은 보조키를 뜻하는데요. Alt는 보조키인데 보조키 중에서도 네거티브 버튼 A죠. A가 지금 WASD 이것도 방향키로 많이 사용을 하죠. 게임에서. 그 A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 D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키를 이렇게 매핑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호라이존털 밑에는 벌티컬이 있는데 벌티컬을 또 눌러보시면 벌티컬에 네거티브 버튼의 다운 밑으로 가는 화살표, 포지티브 버튼에는 업 위로 가는 화살표, 그리고 Alt 네거티브는 S, WASD에서 S는 밑으로 가는 거, W는 위로 가는 거. 이렇게 방향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얘 값을 받아와서 저희가 이동을 하게 할 건데요. 스크립트로 돌아가시면 이제 H는 호라이존털의 약자로 H를 쓸게요. H 변수에다가는 뭘 쓰냐? input.get axis 해서 축을 받아오는데 어떤 축을 받아와요? 여기 get axis에서 name horizontal이라는 요 name을 받아올 거예요. 그래서 s 가로하고 쌍따옴표 한 다음에 horizontal 이렇게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키 매핑을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키랑 보조키를 같이 받아오는데 왼쪽 오른쪽 그리고 AD 키를 받아오게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float V vertical의 약자로 V를 쓸게요. V하고 input.get axis 해서 축을 받아오는데 어떤 축을 받아와요? vertical 이라는 이름을 받아와요. 인풋 매니저에 있는 vertical 이름을 받아와요. 그래서 사용자의 이제 입력값을 받아와 주는 거고요. 이제 이동 방향을 설정을 또 해줘야겠죠. 이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여기에다가 이동 방향 설정을 해줄게요. 자, 이동 방향은 벡터 3를 이용해서 3차원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얘도 dir로 이용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데 dir은
new 벡터 3에다가 이제 horizontal, vertical을 이용해야겠죠. 그래서 이 축 중에서 여기 x, y, z 축 중에서 x축과 z축을 이용했죠. y축은 점프잖아요. 그러니까 x축과 z축만 이용을 합니다. 위, 아래 이렇게 가는데 x축으로 움직일 때는 수평하게 h, 호라이존탈 값을 이용하고요. y축은 점프를 할 게 아니니까 0으로 가겠죠. 이동만 할 거니까 0. 그리고 vertical은 z축으로 움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으로 이동 방향을 설정을 해줄게요. 처음에 유니티를 개발을 하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방향 감각, 공간 감각들이더라고요. 이런 공간 감각을 잘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dir에다가 이게 이렇게만 쓰게 되면은 약간 막 이렇게 끊기는 현상도 일어나고 값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정교화를 시켜주는 게 좋은데요. dir.normalized 노멀라이징 한다고 하죠. 노멀라이즈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약간 정교화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부드럽게 움직이게끔 해줍니다. 그리고 방향을 설정을 해줬으니까 이제 속도에 맞춰서 이동을 해줘야겠죠. 속도 맞춰서 이동하는 거는 아까부터 계속 했으니까 다들 잘 하실 것 같아요. transform. 이동하는 거. 회전 말고 이동. 포지션을 해주는데 누적값으로 포지션을 이동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dir에 곱하기 move speed 위에서 선언했던 요 7값 move speed를 곱해주고요. 여기에 time. delta time까지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 속도에 맞춰서 이동을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이동을 하는데 이제 이동할 때 잘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가 주시고요. 유니티 에디터에서 이제 플레이어에다가 이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를 넣어줘야겠죠?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를 드래그 앤 드롭, 애드 컴포넌트에 드래그 앤 드롭 해줍니다. 그리고 얘가 잘 이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P 눌러서 테스트 해보는데요. 네, 키보드 값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보세요.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보시고요. 얘가 잘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보통 FPS 게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바라보는 방향이 아니라 그냥 절대 좌표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로컬 좌표가 아닌 월드 기준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뭐냐? 그 세 개가 있는데, 요 유니티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 개 값을 바탕으로 지금 월드 좌표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위아래로 움직이고 플레이어의 방향을 고려를 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죠. 플레이어가 어딜 보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일정한 축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향값, 플레이어의 시야 방향을 기준으로 이제 전후 좌우를 계산하도록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로컬 좌표를 기준으로 움직이도록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오셔서 코드에서 아까 전에 dir.normalized 했던 거 있죠? 여기 밑에다가 이제 메인 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변환을 하도록 해줄 거예요. 여기에 dir은 카메라를 기준으로 방향을 변환합니다. 메인 카메라, transform. 트랜스폼에 있는
함수들 중에서 transform이 direction을 가져와요. transform이 방향을 가져옵니다. transform direction을 가져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dir 값을 넣어줘서 메인 카메라를 기준으로 방향을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주석 한번 달아줄게요. 메인 카메라를 기준으로 방향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절대좌표가 아니라 로컬 좌표에서 로컬 좌표를 기준으로 변환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써주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니티 에디터에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이제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지금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구분하기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큐브 벽 하나를 생성해 줄게요. 하이어라키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고 큐브 하나를 3D 오브젝트에서 큐브를 생성해 주겠습니다. 큐브를 하나 생성해 줘서 이 큐브의 크기를 좀 키워 줄게요. 큐브 크기를 555 큐브 어딨어? 지금 포지션 리셋 해주고 큐브의 값을 한 20 정도로 키워줄게요. 20바 20으로 키워주고요. 얘를 이제 여기 어디인가에 위치를 해서 기준점이 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해보면 얘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으로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큐브를 이렇게 하나 추가를 해줬고 큐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바라보는 방향으로 마우스가 회전하는 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잘 움직이는데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은 CI 방향을 보고 움직이긴 해요. 방향을 보는데 바라보는 방향이 하늘이면 하늘로 솟구칩니다. 이렇게 막 하늘로 솟구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중력 값을 지정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바라보는 방향이 땅이면 또 땅으로 움직여요. 땅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어가 땅속으로 가거나 하늘로 솟구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플레이어의 중력을 적용을 해서 얘가 땅에서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건데요. 유니티의 또 다른 장점, 유니티는 피직스, 물리를 잘 구현을 합니다. 중력을 적게 주면 이렇게 둥둥둥 뜨거나 아니면 많이 줘서 쾅쾅 움직이게 하거나 물체끼리 부딪히게 충돌체를 감지를 시키거나 하는 물리적인 기능들을 굉장히 잘 구현을 해줘요. 여기서도 중력값을 이용을 해줄 건데요. 플레이어를 선택을 해줄게요. 플레이어 선택 하시고 이제 add component 맨 밑에서 add component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있어요. CHAR 이렇게 치면은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요. 캐릭터 컨트롤러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캐릭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컴포넌트인데요. 여기에다가 중력이랑 충돌체 이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돌을 감지하고 영역들을 감지해주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런 캐릭터 컨트롤러랑
위에 있는 캡슐 콜라이더가 있죠. 이제 캡슐 콜라이더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속성 중 하나인데 얘가 겹쳐요. 이 콜라이더도 충돌이 있고 캐릭터 컨트롤러도 충돌이 있어요. 그러면 기능이 겹치기 때문에 하나는 없애줘야겠죠? 그 중에서 캡슐 콜라이더를 없애주도록 할게요. 캡슐 콜라이더의 오른쪽에 보면 점점점 있는데 점점점 눌러주시고 Remove 컴포넌트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컨트롤러가 좀 더 상위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를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컨트롤러이고요. 캐릭터 컨트롤러 만들어주시고 만들어졌죠? 만들어주고 이제 여기에서 중력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컨트롤러 컴포넌트를 가져와서 중력 값을 적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컴포넌트를 한번 가져오는 스크립트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개발했던 플레이어 무브 있죠?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열어주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맨 위에 저희가 public float move speed 작성했던 변수 선언했던 곳 아래에다가 엔터 한번 치시고 캐릭터 컨트롤러 변수를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요 캐릭터 컨트롤러 이걸 가져오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캐릭터 컨트롤러라고 치시면 이렇게 이 변수 컴포넌트 변수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컴포넌트를 변수로 선언하기 위해서 cc라는 이름으로 변수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cc는 이제 캐릭터 컨트롤러라는 속성을 가진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컴포넌트를 받아올 건데요. 컴포넌트도 유니티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예요. 컴포넌트를 받아올 때는 일단 받아올 변수를 선언을 해주시고요. 그 변수에다가 get component라고 써줍니다. 그러면 컴포넌트를 받아온다 라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받아오냐 꺽쇠를 한번 해줘요. 꺽쇠에서 받아올 컴포넌트 이름을 써줍니다. 근데 저희는 뭐 받아온다고 했죠? 여기 캐릭터 컨트롤러 받아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 꺽쇠 안에다가 넣어줄게요. 넣어주시고 여기에서 또 가로를 쳐서 닫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cc라는 변수에다가 캐릭터 컨트롤러 컴포넌트가 받아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을 사용할 중력값을 지정할 변수를 선언을 해야겠죠. 중력값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 선언하는 위쪽에 가서 중력 변수를 선언해 주는데 플로우트로 선언해 줄게요. 플로우트 그래비티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그래비티는 밑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죠. y값을 밑으로 끌어당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20f 마이너스로 해줄게요. 네, 필요하신 분들은 주석을 달아주시면 나중에 코드를 고치기 좋겠죠? 주석을 잘 달아주시면 좋고요. 중력 변수를 선언해 주시고 이제 또 수직으로 속력을 한번 넣어볼 건데 이 수직 속력은 점프를 할 때, 점프하고 밑으로 내려올 때 속도를 얼마만큼 할 건지 수직 속력 변수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float하고 y velocity로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데 일단 초기화를 해서 0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이 수직 이동 값을 계산을 하려고 이렇게 수직 값을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두 개, 그래비티, y 벨로시티를 선언해줬으면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이제 중력 값을 계속 누적해서 적용을 하도록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맨 밑에 업데이트 함수의 맨 아래 코드에 밑에다가 엔터를 쳐서 캐릭터의 수직 속도에다가 중력 값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용하는데 y velocity에다가 누적을 해주겠죠. 플러스는 해서 계속해서 중력값을 누적해서 적용을 해줍니다. 중력값 아까 전에 뭐라고 선언했죠? 중력값 그래비티라고 했죠. 그래비티를 누적을 해주는데요. 이 누적도 프레임별로 일정하게 누적하기 위해서 타임점 델타 타임을 넣어줘요. 그래서 중력값을 적용을 하고요. dir.y를 y velocity라고 선언을 해줄게요. 방향에서 y축, 그러니까 점프하는 위쪽으로 향하는 y축을 y velocity 수직 속력 변수 값으로 선언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는 이제 이동 함수를 써주도록 할 건데요. 이동 함수는 아까 전에 캐릭터 컨트롤러 있었죠? 캐릭터 컨트롤러 선언한 게 캐릭터 컨트롤러 cc라고 선언했었죠? cc라는 함수에다가 점 찍고 이동 함수는 move예요. move라고 해줍니다. move 함수 써주는데 move 함수에 설명에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벡터3 모션으로 되어 있죠? 벡터3 모션으로 아까 벡터3 dir로 선언을 했었죠? dir에다가 스피드만큼 곱해서 이동을 해준다. move 함수 가로치고요. dir 방향인데 방향 곱하기 속도 뭐였죠? move 스피드였죠? move 스피드 곱하기 타임점 델타 타임을 해서 밑에 뒤에다 세미콜론까지 딱 붙여주면은 이제 이동 함수가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캐릭터 컨트롤러를 이동하는 move 함수를 구현을 했어요. 자,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해주고 유니티 에디터로 돌아와서 플레이어 무브는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컨트롤 P 눌러서 실행해 보시고 실행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땅으로 막 들어가지 않죠? 땅으로 솟구치지 않고 땅으로 들어가거나 하늘로 솟구치지 않고 잘 적용이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도 땅에 붙어서 앞쪽으로 가고 있어요. 땅을 보고 앞쪽으로 가도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가죠.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인 캐릭터 컨트롤러를 통해서 물리적인 기능이 구현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박스에 부딪히면은 박스를 뚫고 가지 않고 박스에 딱 부딪혀서 가요. 쾅 부딪히죠? 물체에 부딪히는 것을 구현을 해줍니다. 이런 물리 엔진 같은 경우도 유니티 상에서는 잘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리 엔진을 활용하는 법도 나중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 잘 구현하셨죠? 네, 이제 다음에는 점프를 하는 것을 구현을 하도록 할 겁니다. 네, 코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코드 업데이트 함수에다가 방금 전에 수직 속도의 중력값 적용을 했고요. 이동 함수 값 적용을 했습니다. 수직값을 누적으로 중력값을 적용을 했고 이동 함수는 cc.move 함수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해놨습니다.